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수행한 사건은 아닌데 최근에 하급심이긴 한데 어떤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분양계약을 했는데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착오다, 취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서울중앙법원 사건이고 최근이죠. 2023년 10월 31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계약금 반환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어떤 판례가 있다, 판결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내 사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급적 이제 상급심, 그러니까 2나 3심, 이게 대법원이겠죠. 이럴수록 더 이게 중요하게 가만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이긴 한데 어차피 최근에 이 분양계약 관련해서 어떤 법적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판결서를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주문이라고 결과를 말합니다. 결론. 이제 원고가 이제 승소를 한 것이죠. 이제 4,300만 원 이제 계약금 반환해라라고 하면서 이자 에서 반환을 하고 대략 15%는 원고가 이제 청구 부분 중에 패소를 했으니까 15%는 원고, 나머지 85% 부분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사실관계를 보시면 원고가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2개를 아마 분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수분양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양 대금이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계약금은 이제 본인이 좀 납부를 하고,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알선도 해주고, 대출 이자도 이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목적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나 안내를 했다라는 것이죠. 분양대금 70-80% 나오니까 20에서 10%만 있으면 총 공급대금에 수익이 가능하고 또 임대 수익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식으로 이게 홍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원고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간 30년간 목회 활동도 하고 43년생이니까 나이로 감안하면 60, 70, 80 정도 되죠. 근데 계약금 납부하고 이 중도금 이 대출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냈는데, 판결문을 보면은 I은행, J은행 이 두 군데서 대출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두 군데 다 이제 대출이 이제 거절이 되었다는 거죠. 거절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분양사 측에서는 딸로 변경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대출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딸은 이제 거부를 한 것이고, 또 다른 분양권을 어떻게 전매를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또 실패를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되지가 않으면 보통 이제 분양사 측에서는 나중에 잔금 낼 때 한꺼번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진행을 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 분양사 측, 피고 측에서 대금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계속 독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해지할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중요 부분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도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금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게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납부할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 부분을 해서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회사 측에서는 무조건 대출이 실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대출 잔고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출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의해서 제공되거나 유발된 어떤 동기의 착오다라는 거죠. 동기라는 거는 계약 내용은 아니지만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판례에서는 약간
약간 아까 80세 정도 됐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당시에는. 근데 이제 계약 당시에는 78세 정도 고령자로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중도금 부분을 무이자로 알선하고 또 담보대출 전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실제 계약자 유의사항, 계약 확인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적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대출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고, 이 부분이 이게 중요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가 인정이 돼서 그 납부한, 결국 이제 계약금이죠. 중도금은 진행이 안 됐으니까 계약금, 이제 두 건에 대한 계약금을 이제 반환해라라고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좀 이게 사안별로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신용대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양계약을 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사가 이게 보증을 쓰고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은행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안 됐고, 이 사안에서는 또 오히려 왜 대출이 안 됐냐, 이거는 본인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독촉을 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이제 취소권 행사가 이게 인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체적인 배경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또 입증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소송상으로도 차고 취소 이 부분은 좀 주장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분양계약 체결할 때는 대부분 분양 대출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알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계약 부분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도금 대출도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득도 있고 나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되는데, 좀 외국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리하게 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대출 실행도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잔금까지 중도금을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성립되기 어려운데, 중도금 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소송을 구성해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을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제안도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